비슷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포맷 정제된 멘트에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자유인. 자유인이요? 에이비선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와, 정말 어느덧. 네, 벌써 1년 동안 많은 또 우리의 생활과 삶이 좀 많이 바뀐 것도 네, 있잖아요. 네, 어때요, 형은? 뭐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들 마찬가지실 텐데 뭐 공연, 문화예술계통은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사람이 모여야 힘을 받는 것들이 많은데 예, 그 표면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가장 크죠. 근데 이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 또 힘든 또 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예. 이게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통이랑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영역에 계신 분들인데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으셨나. 엄청나죠. 이 여행, 관광 업계 쪽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좀 얘기를 오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물러가라 특집 여행사 대표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보라보라를 자료준 특급 게스트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해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김형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릉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김학래입니다. 네.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좀 떨려요. 두 분은 근데 뭐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여행 업계에 그러게. 계시면? 네, 여행계 쪽에서는 선배죠. 선배고 저는 사실 입문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되셨고. 예, 또 사실은 김용수 대표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도움을 일본 많이 쪽에 관련돼서는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얼마 정도 여행업계 종사하셨는지? 처음에 다른 업종부터 시작을 한 게 한 10년 정도. 10년. 네, 총 통틀어서 10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년이 좀 돼가요. 사실 만 3년도 안 되는데 그 중에 1년이 또 지금 코로나고 그래갖고 사실 시작한 지는 1년 반 좀 넘었죠.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그죠. 1년 어려운 반 상황을- 정도 운영을 하고 지금 1년째 코로나를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괜찮으셨네요. 그래도 1년. 그때 진짜 네. 바빴어요. 저희 사석에서 자주 보는 사이인데 엄청 바쁘거든요.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이 지금 약간 메이크업으로 가려졌는데 장난기도 가려져요, 메이크업으로 이게 좀 약간 뭔가 차분한 느낌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고. 그때 여행업계를 또 한창 열심히 하실 때니까 진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요즘 얼굴 보기 되게 쉽고. 그러면 요즘엔 거의 백수로 지금. 네. 몸으로 느껴지시는 건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고 힘이 드신 건지. 예. 뭐 옆에 김영수 대표님이 더 이제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제로에. 수익 자체. 네네네. 그 전에 저는 사실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는 없는데. 뭐 짧게나마 유지하던 것들이 전혀 없고 지금 마이너스니까 뭐 그냥 제로에다가 마이너스로 보시면 돼요. 제로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네. 대표님께서도 뭐. 네, 저희도 여태껏 많은 뭐 일이 있었거든요. 뭐 세월호부터 해서 이제 여행업계 타격이 있었는데 요번이 가장 길고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기간이 또 이게 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사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많이 좀 오랫동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점점 뭔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든 거잖아요. 이게 버텨내기가.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금 전에 두 분이 서로 덕담 한번 주고씩 왔고 네. 힘을 내자는 의미로 우리 아자아자 한번 하고 그리고 방송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너무 힘들어 그 얘기. 지금까지 버텼다고요? 너무 힘들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남일처럼 얘기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나는 정말 힘내세요 이거 같아 그냥 느낌이. 김용 대표님은 경험이 많아요. 해서 아마 요 좀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은 아마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배우는 단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움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김민수 대표님 화이팅.
진짜 다 같이 아자아자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아자아자 하고 토크를 진행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아 좋아 가자. 좀 약간 진짜 뭔가 기운이 느껴지네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까도 방금도 말씀하신 매출이 사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매출이 없죠. 사실 매출이 없는데도 그냥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지금 유지를 하고 뭔가 뭐 틈틈이 아르바이트 같은 건 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계시면.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벌어놨던 게 있으니까 네. 그거 이제 조금씩 까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행업계에 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받아서 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도 받고 네. 대출도 받으시고 네. 어떻게 또 그죠?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저는 또 아내가 또 펍을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잡일을 도와주고 뭐 덜어는 배달도 좀 하고 있고 네네네. 뭐 벌어두신 것도 까먹고 있죠. 통장 잔고가 그냥 그래도 벌어두신 게 있으니 다행이네. 형 벌어둔 게 없지. 이게 저는 벌어둔 게 없어서 까먹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벌어놔야 된다. 진짜 이 문화예술업계랑 지금 여행업계가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 게 뭘 권장하지도 못하잖아. 그니까요. 모여주세요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뭐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이 시국에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뭘 살아야 되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라는 게 일단 하지 말라는 행위에 맞닿아 또 있어가지고 근데 공연이라는 건 특히 이제 약간 뭐 응원 또 좀 그렇죠. 환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인데 사실은 지금은 뭘 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많이 힘든데 좀 차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뭐 시작됐을 때 힘들지만 아니면 그래도 지금이다. 딱 네. 타격이 진짜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1단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양양에서 출발하는 그 체험 비행 같은 걸 한번 기획을 비행.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 상공 가서 독도를 보고 그리고 다시 양양까지만 오는 요렇게 돌고 이렇게 네네. 오는 네, 그걸 기획을 했었는데 2.5단계가 되면서 그게 완전히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앞으로 뭐든 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 여기서 뭘 움직일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 다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예약까지도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무산이 아예 된 거죠. 그냥 끝난 네. 거. 뭘 할 수가 없는 딱 기획은 되게 좋았네요. 저 같아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이게 드는데. 하도 여행 또 그 여행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내리진 않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내리지 않고 유행처럼 했었어요. 내리고 싶은 사람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 저 진짜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독도에 안착을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네, 저는 원래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약간 인사이팅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네. 뭐 이거 울릉도라도. 되게 심하신데요? 허풍도 좀 있죠. 네, 과장을 좀 합니다. 네. 작년도 사실 요 시기는 바빴어요. 시작은 됐지만 20년 코로나가 초기에 초기. 바빴는데 구정쯤에도 제가 해외 이제 손님들 모시고 나갔다 왔는데 구정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차 그래서- 발발. 그래서 취소가 그냥 100%다 취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일이 더 바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계약의 어떤 그 고생은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취소는 아마 2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손님들과의 어떤 그런 뭐 얘기도 많이 더 이루어지고 예, 가려고 했던 것보단 취소된 이미 더 일이 크더라고요. 예, 그죠. 돈도 못 벌고요. 이게 그죠. 그죠. 현타도 오고 이게 그 현타가 진짜 우리가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해외는 못 가니까 국내로 맞아요. 여행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로 왔을 때 네. 코로나가 네. 다시 재유행됐을 때 그 올 늦가을부터 겨울, 올 봄까지 사실 제주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계약. 그렇죠. 작년. 네, 그죠. 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10월 이후로 또 뭔가 다시 그쵸. 문제가 되면서 또 2차 또 취소 사태가 근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 여행이 활발하게 되면 뭐 내수 경기가 활발하고 좋긴 하지만 여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해외여행 쪽으로 많이 가셔야지 수익 창출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요. 업체 네, 포지션에 뭐 따라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단체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행사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주도는 워낙 개별적으로 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크게 도움이 될 건 없어요. 네.
요즘 하긴 개별 여행이 엄청 많이 네. 가니까. 다 스스로 하니까요, 이렇게 다. 뭐 최근에는 제주도 가려면 검사를 다 받고 가야 된다고. 코로나 그 검사를 받고 확진이 아니어야만 갈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도를 하려면 제주도. 여행사도 잘 모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자, 제작진 여러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어차피 국내 여행 나온 김에 그 두 분이 가본 국내 여행 중에 나 기대돼요. 여기는 진짜 꼭 가봐야 된다라고 좀 추천 하나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어디를 가서 체류를 못하니까 이제 요즘 주변 네네네. 근교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강릉에서 양양까지 해안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봤어요. 네, 근데 해주죠. 완전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서퍼들부터 맞습니다. 해서 네. 이제 카페들 자체가 하와이안풍으로 다들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메뉴도 그 하와이에서 가서 먹는 그 칠리 뭐 그런 네. 새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메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바뀐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오시는 김에 진짜 그 동해 삼척부터 쫙 시작해가고 칠봉국도. 속초 고성까지 쫙 한번 해안도로로 가시는 것도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칠봉국도만 달려도 네. 엄청납니다. 차가 있어요? 아니 자꾸 빠르네요. 그럼 어디 추천해 주실래요? 저는 그래도 이쪽은 좀 식상하고 제주도가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예. 그 대신 뭐. 지금 강릉에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강릉. 강릉에 살고 있는데 이곳이 식상하다고요? 지금 여기는 MBC 강원 영동입니다. 식상하다고요? 제주도로 가라고요? 여행사 제주도로 대표님께서 가라고요? 강릉은 식상하다고요? 제주도로 강릉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릉만한 곳이 없어요. 갑자기요? 이 업계에서도 보고 계실 텐데 브라보를. 네. 강릉만한 곳이 없고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쵸. 경포 바다와 산과 호수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강원도 빼고 제주도요 또? 강원도 저희 빼고 제주도민이세요 혹시? 아무래도 제가 또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가야지 이윤이 좀 나올 수 있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떠나서 제주도가 가장 이국적인 곳이며 또 비행기를 타면은 또 배가 되잖아요. 또 어디 또 떠난 듯한 느낌이 물론 더 관광지를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해야 되겠지만 뭐 드라이브 해도 지금 칠봉국도처럼 맞습니다. 물론 칠봉국도가 최고죠. 강릉이 최고죠. 뭔가 강릉이 쉽지가 않습니다. 강릉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어디 강원도를 제외한다면? 빼고는 울릉도가 제일 울릉도? 좋더라고요. 네. 그럼 울릉도는 어디에서 그냥 울릉도에서 울릉도인가요? 경상도 울릉군. 와, 남경상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그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는 이렇게 길지는 않았었죠? 네, 메르스 그때도 때는 사실 힘드셨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그 자료가 네. 그 확정서라는 자료가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년과 다르지 않게 출발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좀 이렇게 그 공포감도 덜했고 그리고 전염력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좀 코로나가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상황이지 않나. 그렇죠. 모두 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근데 뭐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 최근에 그러면 임대료라던가 어떤 최소 경비들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뭐 아르바이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임대료는 사실 그 보증금에서 계속 까먹고 있었죠. 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가 까먹고 있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이제 12월 달쯤에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났어요. 완료가 돼요. 끝나서 집사람이 운영하는 펍에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놔서 지금은 나가지는 않는데 사무실을 그럼 거기서 그냥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임시로 임시로만? 있는 거죠. 임시로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거나 뭔가 다시 재개가 되면은 다시 사무실을 찾아봐야죠. 뭐 이렇게 건물주분들께서 이렇게 뭐 임대료나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전혀. 그 훈훈함이 없었네. 좀 미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짚고 한번 가볼 게 다 그래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무조건 뭘 할 수 없죠. 무조건 똑같이 겪고 있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대표의 신청곡인데요.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노래가 첫 소절이 그 이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되게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직원들은 사장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혼자서만 막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그런 게 제 첫 소절하고 제 그거랑 너무 잘 맞아서 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윤종신, 네. 곽준원, 김필의 네. 지친 하루. 지친 하루. 네. 지친 하루 듣고 오겠습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 오늘은 코로나19 물러가라 특집 여행사 대표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요즘 같은 겨울엔 사실은 어땠었나요? 그냥 발생하기 전에 겨울철은. 네. 성황기라고 해요. 성수기. 성수기죠. 네, 예. 성수기. 굉장히 성수기고 방학.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가 반 이상 네. 정도로 나가 출장을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아마 계속 중국 가 계셔고 막. 중국은 많이 대표님이 다니요. 본인이 좋아서 가실 수 있는 아, 본인이 좋아서 그죠? 막-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손님이 그렇게 권하지 않는데 제가 앞장서서 예, 아니 웃긴 게 여행사를 했는데 왜 자기가 그냥 계속 가? 그래서 하신 거죠. 이거 여행사를. 좋다. 예, 그게 제가 좋으니까.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해서 손님보다 더 기쁘게 다닐 때가 있어요, 관광지. 그러면 대표님 여행사에서 여기만큼은 내가 진짜 자부한다. 다른 여행사, 타 여행사랑 다르게 여기만큼 내가 자신 있고 여긴 너무 좋다. 내가 잘 리드할 수 있다. 아, 이 해외. 예. 뭐 다 똑같이 제가 잘 할 수 있지만은 네, 있지만, 네. 아, 그나마 중국 중국. 네. 중국 쪽은 또 주변에 도움을 좀 제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어디가 제일 좋나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5, 60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가게나 뭐 네. 황산이나 아니면 뭐 상해 뭐 기타 등등해서 네. 갈 곳은 무궁무진해요. 저도 사실 가본 곳은 아마 10%도 안 될걸요. 아마. 네네. 그 정도로. 네네네. 그런데 생각만큼 그 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중국은 더 시골하고 도심 지역하고 굉장히 뭐 북경이라던가 뭐 아니면 여기 대련 지역이라든가 너무 네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아, 제가 그 깊이가 그 정도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본인이 좋아서 가신 걸로. 아, 그 차이점은 사실 없어요. 가는 곳마다 다 신기하고. 그렇죠. 아 본인이 지금 아, 네. 가는 곳마다 다 신기해요. 근데. 재밌으시네요. 예, 근데 지금 그 차이점을 얘기하라면은, 좀 더 그 정도 깊이. 근데, 그러면 네. 경력자한테 다시 이제 선배님한테 여쭤봐야지. 저는 일본. 근데 일본은 좀 타격이 저는 그 전부터 왔죠, 사실. 그렇죠. 2019년 6월부터 네, 불매가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그럼 되게 좀 더 긴 시간. 네, 그쵸. 한 6개월 정도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일본은 근데 어느 쪽이 좀 여행하기 좋은? 일단은 일본 자체가 그 워낙 대도시에 집중이 많이 네, 돼 있어요. 뭐 동경이라던가, 뭐 오사카라던가, 네, 후쿠오카라던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저는 주로 이제 소도시 위주의 그런 네, 뭐 히로시마, 뭐 오카야마, 아니면 뭐 오키나와도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도시들의 그런 또 색다른 맛들이 있어요. 뭐랄까 지금 한국이 케이블카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으면 벌써 그런 소도시들은 케이블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도시 관광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키나와를 이게 가족하고 갔었는데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일본은 음식이 다 맛있는 줄 알았어요. 뭐 미식가의 나라라고 그러고 막 정말 많은데 오키나와는 그 나중에 안 건데 오키나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밑에고 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좀 이렇게 관광지인데도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여행사를 통하셨어요.
오키나와 자체가 네.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문가. 일본의 그런 느낌이 달라. 느낌이 완전 지금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와, 와, 내가 신기해. 벌써 이제 왕국이었어요 하니까 느낌이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열살을 끼실 때야지 이 한마디. 진짜. 유크 왕국. 항상 좀 한 발 늦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이름을 알았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의 식문화를 이제 좀 많이 변화된 상태로 받아들인 데가 오키나와거든요. 그래서 소바를 만들더라도 메밀이 아니고 고구마 전분이라든가 뭐 이런 좀 식. 다른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많이 다르고 그리고 오키나와 자체가 그 일본의 그 흡수대에 있기 때문에 반감이 좀 심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자체의 음식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가 봐. 그래서 저 일본 다 맛있다는데 저는 좀 별로였거든요, 음식이. 예. 다음에 여행사를 끼고 가긴 할 건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요. 예, 꼭 대표님 여행사를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 우리가 또 겨울 여행지 하면 따뜻한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동남아라던가 뭐 어디 뭐. 저는 그 가깝고 네. 해서 그 필리핀의 보라카이. 예, 뭐 많이들 네, 다 말만 들어도 다녀오셨죠. 따뜻해. 예. 제가 그 펍도 사실은 그 보라카이의 어떤 디몰의 이미지를 살려서 가려고 했던 게 없잖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곳이 좋은 곳이 많긴 하지만은 가깝고 또 비용도 크게 들지 않으며 또 자연과 어떤 또 문화 어떤 그런 것들 먹거리 이런 것들이 반경 한 2, 3km 내 모든 게 다 집합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동 시간이 없네요, 그럼. 그죠. 가기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죠. 아, 배도 조금, 타고 들어가야 배도 되고. 타야 되고 비행기도 또 타서 버스도 타고 가야 되는 곳이지만 그만한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 이해 좀 해주세요. 제주도는 가봤다니까. 아니, 제주도- 유일한 해외여행이 이 정도로 제주도라고요. 못 가봤다는 얘기예요. 네. 필리핀의 보라카이. 예, 그리고 보통 2, 3년 내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셨던 데가 아마 베트남 다낭 같은데요. 네, 다낭이나 네. 베트남. 다낭 많이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호이안이나 후에로 이제 옮겨가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코로나 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후에는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지역이 사파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네. 베트남. 네, 베트남 북부인데 한 1,500m 정도 되는 해발 그 정도 되는 지역이라서 여름에도 한 25도, 26도 정도. 네, 그래서 여름의 여행지로는 이제 사파나 이쪽이 많이 뜰 거라고 저희는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은 굉장히 가기 좋은 곳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관광이 안 몰리니까. 네.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그 재작년이죠. 12월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다낭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1월 좀 넘어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 갔다 온 게 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그런 걸 좀 느끼고 왔기 때문에. 근데 다음은 이제 사파라는 곳인데 여기 너무 이제 전문가시니까. 근데 그 여행업이 이제 3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아, 그전에는 그러니까 건설 계통이죠. 그러니까 레미콘 쪽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콘크리트 레미콘만 20년을 근무를 했어요. 요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그 2월 말자로 퇴사를 하고 지금껏 하고 싶었던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김영수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 물어도 배고 특히 일본 쪽은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주변에 또 많은 여행사 대표님들과 관련된 분들한테 도움 받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전혀 다른 직종이죠. 전혀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을 하셨네요. 근데 사실 그냥 계속 계셨으면이라는 후회. 그래도 저는 지금 즐겁고 지금도 사실은 그쪽에서 오라는 제가 몇 군데가 있긴 해요. 그게 또 일은 편할 수는 있지만은 네.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한 게 제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존버.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또 말씀하니까 되게 멋지시네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1시간, 2시간 얘기한테 이런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편집장을 잡은 거잖아요. 요건 살려드리려고. 나도 요 정도는 그 가만히 안 건들고 있잖아. 근데 정말 이렇게 힘든 적도 많지만 그래도 좀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좀 재미있는 일 있으셨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또 경험이 짧다라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 물어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얄팍한 지식으로 제가 이제 손님을 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물론 하루 전에 이제 공부는 해요. 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행지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놀래죠. 저도 사실 가면서 네.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꼬였다.
재밌네요. 네. 유학을 갔다가 처음 한국에 와서 유학원을 인수를 했어요. 유학원. 그럼 약간 맞닿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학원을 인수를 할 때 그 유학원을 가서 보잖아요. 네. 손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막 그렇죠. 상담하려고 줄로 그렇죠, 서 그렇죠, 있고. 그래가지고 인수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뭐요? 사기예요? 네, 거의 속다시피 해서. 아, 진짜요? 네,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한국에 처음 와서. 그래가지고 그걸 거의 1억이 안 되는 돈을 인수를 해서 한 1년 반을 끌었어요. 근데 그때 리먼 사태 나고 나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제가 살던 호주로 가려고 네네. 이제 동해 이제 내려와서 알바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 일이에요. 되게 오랜 시간 지금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에 출국 날짜를 받아놓고 12월에 내려와서 3개월 정도 알바를 해서 처음 이제 생활비를 벌자 했는데 이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업을 하는데 여행 일정을 직접 만들고 뭐 그 일정표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는 이 일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눌러앉게 된 케이스죠. 그러면 그때 그 인수하셨던 건 결국에는 그냥 네, 막 쫄딱 맞았죠. 쫄딱 얼마 날리신 거예요? 그때 1억 이상 날렸죠. 그 당시에 1억이면 지금의 운영비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네. 그때가 한 2000년대 후반 네, 맞아요. 후반이죠. 리먼 사태가 2008, 9년인가? 네, 맞아요. 2008년. 네. 야, 그때 1억. 1억이면 어마어마한 야, 나 100만 원만 주지. 뭐 사기당하셨던데 그걸 100만 원을 왜 주고 그냥 하는 얘기야, 마음의 알았어, 소리.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좀 재밌는 일은 없나요? 네, 기억에 저는 남는? 출장이 워낙 많은데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이제 여행 일정을 만들어서 여행사에 공급을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일정을 만들 때 직접 현지도 가보고 이제 식당도 뚫고 그다음에 뭐 버스에서도 뚫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식사나 아니면 숙소 같은 경우도 네네. 미리 이제 잡아보고 계약을 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재밌었던 건 카가와현이라고 카과에서 네, 카가와 네. 사누키현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동 네, 아니에요? 사누키 네. 우동에 그쪽 그 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출장을 가서 우동 투어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 동네가 우동집이 도쿄의 맥도날드보다 더 많아요. 우와, 그 정도로. 막 몇백 개가 된다고도 막 들었거든요. 1000개. 우동집만요? 네. 그래서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8끼를 다 우동만 먹는 거죠. 아, 대표님이 직접 다니면서? 네네. 그렇게 다니면서 우동만 먹어보고 정말 맛있는 집을 선택을 해서 저희 그 우동 투어를 만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3일, 3박 4일을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4kg가 늘었어요. 와, 근데 그거 진짜. 아, 근데 좀 약간 이게 좀 융통성 있게 좀 다른 것도 드시거나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한 번 먹어보면 그 집마다 다 다르고 이게 가마타마 우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그 가케 우동 그 국물 우동이 아니고요. 네네. 그냥 그 간장 쭈유에 아. 계란 노른자만 얹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아요. 근데 오셨더니 4kg. 상대적으로 근데 또 우리 김학래 대표님은 입이 되게 짧아요. 아, 우동은 좋아요. 지금 같은 여행사인데 지금 또 빨려들었어요. 지금 아, 경쟁사잖아요. 아,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경쟁사 절대 협력 사기도 하고, 아. 경쟁 사기도 하고. 아, 전혀 경쟁 아니에요. 오히려 우동 투어 얘기 듣고 제가 네. 또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럼 좀 어떻게 네. 여기에 대적할 만한 썰을 한번 딱 풀어주시나, 에피소드나. 아, 저는 아직 깊이 저는 가는 곳마다 다 신기하고 근데 저도 잠깐 걱정되는 게 대표님께 너무 좀 유쾌하시고 재밌긴 한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 네. 여행사 대표님한테 자꾸 깊이가 없다고 해서 이 회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 이미지는 사실 강릉에 줬다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네. 이쪽에 다른 계통에서 일을 한 것도 다 알고 있고 아, 네네. 그리고 오히려 근데 또 반대로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래도 걔가 착해. 남지가 야, 그래도 걔가 속이진 않아. 다 퍼져.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때가 묻었는데 때 묻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의 여행사예요. 아직 잘 몰라서 갔다 와서 보면은 적잖아요. 네. 아, 근데 노력 대비, 노력 근데 진짜 대비.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그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현지에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관광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개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관람하는 거하고 단체로 관람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죠. 뭐 그런 거에서 아무래도 서로 그쪽에 랜드사라고 해야 되나 서로 존중을 해주면서 수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렇다고 과한 수익을 나누진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지에 가서 제가 즐기고 싶다 보니까 손님들을 끌고 나가요. 제가 다 또 사드린 경우도 많아요. 다시 얘기해주면 야 가가 괜찮아. 너 착해. 야 가가 착해. 야 걔가 난 어디 속이진 않아. 적자 회사에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흑자 회사에서는 어떤 수익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궁금해요 정말. 저희는 여행사랑은 다른 이제 좀 좀 회사다 다른 보니까 네. 손님들이 만일 숙소를 10만 원에 들어가는 숙소면 저희가 가서 계약을 하고 저희는 단체가 들어갈 테니까 뭐 8만 원에 해줘라 7만 원에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직접 항공이랑 호텔이랑 그다음에 뭐 현지 비용이랑 따져봤을 때 저희는 단체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하게. 네. 그럼 어쨌든 손님들이 직접적으로 하면 그 비용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뭐 그건 아니네. 근데 어떤 상품 보면은 개인이 직접 했을 때보다 여행사를 통해서 했을 때가 더 비쌀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윤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서로 어떤 모든 그 사회가 또 회사 자체가 또 이윤 추구고 공인비가 있고 정보도 네네.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또 그 대신 뭐 안전이라든가 뭐 기타의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게 그래도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게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 그냥 대세였다면 이제 해외여행이 되게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자유여행이 엄청 대세가 됐는데 요즘엔 또 젊은 사람들도 패키지 여행이나 관광 상품으로 가는 여행을 되게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개인들이 정보가 많이 열려있고 그것들을 알다 보니까 괜히 또 이제 컴플레인 거는 좀 있지 않을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가 그 검색을 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다 오픈돼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저희 여행사 쪽에 기회가 좀 더 적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대신 워낙에 대중화되고 넓어져서 수요가 많은 거죠. 네, 수요가 많아져서 파이 자체가 커지고. 그죠. 그래서 뭐 또 거기에 어떤 단체 여행객들이나 이런 것들 수익 구조는 조금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김학래 대표의 추천곡인데요.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는? 지금의 저 일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그 일하기 전에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예요. 왜냐면 비행기를 탈 때 그 설레임. 설레임. 그래서 거북이의 네. 비행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는 또 제 밴드 위플레이 설레임이라고 설레했다고 해서 제 밴드 위플레이 설레임이 아니라 예. 거북이의 비행기. Yes, Turbo.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저녁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하늘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내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됐나. 자, 보라보라의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여행사란? 다시 태어나도 택할 직업입니다. 네. 딴 거 할 만한데. 보통이라면 다른 거 할 나도 만한데. 택할 직업. 너 음악 다시 할 거니? 안 하죠. 나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이제 아는 순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가끔씩 동해나 강릉에 오는 외국인들 보면 되게 신기할 때가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가볼 만한 데가 무궁무진한 거죠. 전 세계를 따지면. 그러면 설레이네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구자 아닌 선구자가 돼서 먼저 가보고 그리고 먼저 자보고 먹어보고 좋은 걸 취사 선택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는 일이 저희 일인데 그게 너무 잘 맞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다음에 또 할 거다 이 얘기시잖아요. 근데 또 뭔가 이 무게감과 이 진중함과 뭔가 이 진솔함이 그대로
하고 남아돌아서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면 그 여행지는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백보단에 드는 약간 그런 느낌. 자, 대표님. 자, 나에게 여행사는. 나에게 여행사란 그 삶의 여정? 왜 그래요? 농담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좋습니다. 삶의 여정 멋있어. 삶의 여정이 왜냐면은 뭐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온 그 자체가 모든 게 여행, 일상이 여행이잖아요. 사실은 뭐 크거나 작거나 여행인데 뭐 삶에 대한 여정의 어떤 그 동반자 같은 느낌, 여행이라는. 네네. 예. 거기에 어떤 그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여행사가 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자체가 이제 여행, 여정, 삶의 여정이라고. 그렇죠. 이제 그 대표님의 삶의 여정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함께하고 그 그렇죠. 길을 트여줬을 때 또 보람됨. 보람도 느끼고. 네네. 정말 이렇게 MC가 명 MC니까 이 정도 포장을 해드리는 거지. 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이런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두 분의 어떤 멘탈이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도 좀 뭔가 좀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바쁘게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저는 일만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네, 정말 한 곳만 보고 뛰어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변의 모임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한가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주변 분들을 좀 만나보면 생각보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미처 그분들을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바빠지더라도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고 사는 게 좋지 않나. 네. 여러 곳을 보고 다녀오셨잖아요.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요? 네. 봉사활동이요? 네, 전혀 안 그래 보이시지만 봉사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그런 활동을 못 하니까 그렇죠. 지금도 봉사는 예전부터 좀 하긴 했었어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라는 건. 네. 아, 또 쉬워요. 또 접하게 되면. 또 이거 또 이거 또 나오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겸손해 보여야 되는 느낌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네, 아 근데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은 저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진심으로. 봉사도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봉사라는 게 사실 다 내어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얻는 게 있거든. 아. 예, 분명히 얻는 게 어떤 기분 좋음이라든가 어떤 보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지금 상황은 그냥 버티는 거. 뭐 많은 걸 하기보다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 뭐 저희가 뭐 모든 걸 뭐 이렇게 판매를 해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준비 기간을 열심히 또 많은 또 사람들과 만나서 네. 뭔가 또 관계를 또 돈독히 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영업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네. 준비하는 과정이고 쉽게 얘기하면 존버 정신. 네, 지금 요즘 버티는 게 네. 가지고 있을 때는 필수 정신이죠. 그죠. 존버. 그렇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는 종식이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운영 계획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네, 저는 지금 여행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퇴출 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아직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도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하고 나중에 다 모여서 드림팀식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생각입니다. 주변에도 많이 네, 많아요. 계신 거죠. 네. 운영 계획 없어요. 그까지 생각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버티는 걸로. 버티는 걸로. 네. 자, 또 방송 나오셨으니까 필수 코너가 있습니다.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생각나시는 게 영상 편지. 가족이라도 네, 되고. 근데 가족이어도 뭐 되고. 저기 주변에 여행사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희는 이미 이제 바닥이거든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더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아, 네, 네. 가족들. 네? 일만 하셨다고. 아버지 어머니 하세요. 울까봐? 지금 어려움에 다들 처해 있죠. 특히 또 여행사 관련된 모든 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좀만 더 좀 시기가 좀 지나면은 더욱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마무리 가족들한테.
가족들 안 해봤는데 백수가 아닌 백수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날 믿어줘서 고맙고 조금 더 지나면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멋지게 비상하는 아빠 남편이 되겠습니다. 민지 엄마 사랑해. 근데 하라는 건 다 하시네요. 옆에서 하라는 건 다 하셔. 어떻게 대표님도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아, 네. 알겠죠? 예. 옆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네. 자, 오늘은 코로나19 물러가라 특집으로 여행사 대표들과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 더 힘내서요.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지금까지 해피바이 솔디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보라보라. 네. 평등한 일상을 꿈꾼다. 강릉 여성 전화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테이션! 같이 강릉의 인물 민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릉 여성의 전화 부설 해설 상담소의 소장 김양숙입니다. 인식 개선이 되면서 여성의 목소리를 이제 내자 새롭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때 너무 보람있고 또 풍력에도 보게 되면 이제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또 놀라셨죠? 이렇게 놀랬을 때 정서적인 폭력 나중에 잘 사시려고 현재를 못 사시는군요. 욱 올라오면서 진짜 그 재판장에서 막 소리 나오겠네. 이게 실제. 들으셔도 하나시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